이정민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벤처기업 협회에 아주 생소하실 텐데요. 저희는 기관은 아니고요. 벤처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를 띠고 있고요. 현재 한 15,000개 정도의 벤처기업들이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가 만들어진 지가 1995년도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벤처라는 용어가 알려지지 않고 용어조차 생소할 무렵이었는데, 테란밸리라고 무슨 젊으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벤처가 이제 태동되었던 위치입니다. 테란밸리에 있는 20여 개의 벤처기업들이 모여서 일반 중소기업 쪽과는 좀 다른 형태의 기업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벤처라는 실리콘밸리처럼 그래서 씨앗을 좀 뿌려보자 라는 취지로 만든 단체고, 20여 개의 기업들이 모인 단체가 지금 이제 한 25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15,000개 정도 기업으로 늘어나서 벤처기업 협회 활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벤처기업 이퀄 IT 기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혁신성, 성장성 두 가지 잣대로 저희는 벤처기업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가진 여러 군데의 업종들이 다 망라가 되어 있고요. 기업 성장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아직 창업 이전에 있는 예비 창업자 분들도 저희 이제 협회에 가입해 계시고, 또 가장 성장한 기업들은 기업 가치 수십조 되는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벤처기업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조만간에 이 제도가 바뀌어서 바뀌는 제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 이 기업은 기술성과 성장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벤처 중소기업들 중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기업이다. 이제 이런 형태로 정부 인정이 나가게 되고요. 제도가 바뀌게 된 경우에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VC로부터 일종 규모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 그 기업의 매출력 대비 R&D가 높은 기업들, 그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다양하고요. 3번째가 이제 기술 평가 유형이라고 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의 기술들을 이제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서 그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그 3가지 유형을 가지고 벤처기업인지 아닌지를 정부가 판단하고 이제 벤처 확인증이 나가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벤처 확인 프로세스 받은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항목들이 수십 개여서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혁신성, 성장성 그 두 가지로 봅니다.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매크로한 설명을 드리자면, 성장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이제 그 속성이죠.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계들이 봉착하기 때문에, 그 말은 기술성을 가지고 시장을 얼마나 빨리 선점을 하고 그 안에서 파일을 키우냐, 기업의 이제 속성을 보는 것이고요. 혁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이제 전통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혁신적인 기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로 그 기업들을 성장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거기 이제 비단 이것도 좀 혼돈하실 수가 있는데, 기술 영역, 테크놀로지 영역만의 혁신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뭐 특정 기업 이름 되기는 좀 그렇지만 비즈니스 모델로 유니콘 기업이 된 기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그런 혁신성과 혁신성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존속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항목을 크게 보시면 되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재무 평가에 대한 부분들, 기술 평가에 대한 부분들, 특허 보유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항목들로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성을 계속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초기 시장 때 시장에서 이제 그 평가를 받는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시장에서 고객들한테 B2B 모델이라고 하면 파트너 고객사한테, 또 B2C라고 하면 일반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기술을 어필을 해서 그 사람들의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들 특히나 이제 엔지니어 출신들의 창업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실수 중에 하나, 또 착각 중에 하나가, 기술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면 이게 그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좀 이렇게 일부분의 생각들이고요. 결국은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고객의 선택을 이끌어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과 시장성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들, 그러니까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 형태가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들 많이 하지 마시고 먼저 창업을 해보시고, 거기서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기업의 핵심 역량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도 있고 또 바꿔나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그 과도기를 좀 가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경제 체제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하나의 플레이어인 것이고, 기업의 창업주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좀 포괄적 시각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치들이 좀 적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라고, 사회적인 경제적 네트워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분야의 뭐 상식, 식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 비해서는 좀 낮기 때문에 그런 실수의 영역들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단점보다는 장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스스로가 확신이 되신다면 빨리 도전하시라,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